짐이 굉장히 많은데 스타일러도 있고요, 드럼 세탁기, 디오스 냉장고, 여기 보시면은 명품 박스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압류된 거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호가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물티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딸려서 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구매하실 수는 없으시고 통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경매하는 남자 경남입니다. 오늘은 이 뒤에 보시면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경매 물건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강제 집행을 했을 때 전 소유자의 물건들이 있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물건들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바로 이곳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그 절차에 맞게끔 시간과 돈이 드는데요, 이게 상계 처리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집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집행비라는 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공장을 낙찰받았다 라고 하면은 공장은 기계들이 있잖아요.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계까지 포함해서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 기계를 막 명도하거나 이제 협상을 안 되면은 집행을 해야겠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10억이 하는 기계들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부품 하나하나를 다 분해를 해서 보관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 기계를 분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건 있었던 사례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갔는데 집행비만 뭐 2억이 가량 1억 8천 9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도의 금액이 드는 정도의 집행비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동해서 무슨 창고에 보관을 한다라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에는 뭐 1억이 넘는 돈이 집행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집행관과 협의를 하시면 현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신 월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장에서 보관하게 해드리겠다 라고 해서 잘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집행이라고 해서 집행비가 얼마 안 들 거야, 아니면 평당 10만 원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을 때 어떤 것들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지 고민하시고 많이 따져보신 다음에 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회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만약에 동산에 강아지라든지 이런 동물이 있으면 어떡하냐. 동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집행비로 이제 보관센터로 맡겨지게 되고요, 강아지 호텔 같은 곳에 이렇게 맡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치를 똑같이 보관료를 받는데 뭐 하루에 3만 원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3만 원 정도 3개월 동안 보관을 해야 되니까 뭐 강아지 집행비만 500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이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강아지가 있다라든지 뭐 동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빨리 강아지 주인을 찾아서 집행비가 안 들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물건인데요, 한번 지게차를 불러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굉장히 많은데 스타일러도 있고요, 드럼 세탁기, 디오스 냉장고도 되게 용량이 되게 큰 냉장고인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집기들이 있는데 침대 또한 엄청 큰 사이즈로 있고 호가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짐들이 다 막 생활가전, 수건, 양발 막 이런 것들도 딸려서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물티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딸려서 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구매하실 수는 없으시고 통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만이 적당한 금액에 낙찰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스테일러도 이제 비싸죠, 원래 살려면은. 근데 저희 안에 냉장고도 굉장히 싸고, 여기 보시면은 명품 박스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압류된 거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네, 물건을 보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탐나는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고로 가게 되면은 금액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사실. 다이슨 청소기라든지 이런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만약에 청소기만 사고 싶다라고 해서 한 품목만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물건을 통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라든지 내가 이거를 인수해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있으시면은 동산 경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궁금했던 게 뭐죠? 부동산을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해서 발생한 이 집행 비용과 이 동산 압류에 냈을 때 상계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궁금하셨죠? 집행을 하면 집행비가 불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비는 뭐 평당 10만 원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포장 이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관을 해 놓는다. 보관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이사를 하실 때 뭐가 필요하죠? 인부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다리차, 그 물건을 운송하기 위한 트럭이라든지 이런 운송하는 트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보관비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관은 한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 미리 돈을 납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총 다 하시고 나면은 영수증을 받아요. 영수증을 받으시는데 거기 세부 품목에 보시면은 노무비가 들어가고 운송비, 그리고 뭐 지게차비, 기계를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용들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보관료까지 청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싶어서 집행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채무자나 전 소유자가 나는 못 나가겠다 또는 나는 나 몰라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 채무가 발생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된 거죠. 채무자에 의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행 비용은 전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 소유자 채무자께서는 이미 나는 망했어 라고 하고 돈을 돌려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월급 가압류라든지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해도 나 없어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동산에 대해서 집행비를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매각을 해서 경매를 절차를 밟으면은 채무자의 물건을 동산 경매를 집어넣어서 채무자의 집행비를 이 낙찰 대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경매 낙찰자가 집행을 하면서 발생한 집행비를 지불하고 이 동산에 대한 걸 해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이 발생한 거죠, 결국에는. 하지만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절차까지 오시는 거는 정말 협의가 안 되고 정말 극소수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여기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서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공감도 해주시고 어느 정도는 잘 위로를 해서 여기 절차까지 와도 비용이 또 똑같이 발생하니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저희가 전세를 놓고 뭐 다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좋게 해결해서 여기 이 단계까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매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유체동산 경매와 집행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